선배님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리스크가 많은 상황인데 김 의원님 처음에 이제 대북 얘기도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북한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더해져서 대북 리스크까지 네. 생길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간단히. 글쎄, 그럼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뭐 정말 전쟁의 어떤 위협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했더니 사실은 그런 북한 리스크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북한이 요구한 대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삐라 그러나 삐라 못하게 하겠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안보 리스크를 키워버린다. 북한 리스크를 키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한국, 미국이 아주 튼튼한 동맹 관계로 해서 그걸 막아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 부분은 현재 큰 악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걷잡을 수 없이 간다. 왜? 결국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북한과 대북 제재한 거 그것도 한국은 이탈하겠다는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삐라도 뭐 삐라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완전히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유엔에서는 제재를 걸어놓는데 그거를 지금 한국은 왜 이탈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안 가냐 그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삐라를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류의 문제를 예를 들어 지난번에 뭐 이 청와대 사람들은 또 충분히 민족끼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은 자본이 거의 대거 떠날 거다. 대거 떠날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고 있죠? IMF가 조심하세요. 이미 경고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나기 이전에는 뭐였죠? 우리가 가계 부채가 한국은 위험 수입니다. 경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때문에 이미 경고장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 부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들 경우는 우리한테 원인을 줘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북한까지 왔을 때요. 그럼 한국의 자본들이 어떨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가는 폭락하고 한전은 폭등하는 제가 볼 때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대북 제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흔들어서도 안 되고 그게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를 무력으로 위협한다 할 때 우리는 맞설 수 있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안보가 경제를 망칠 거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예를 들어 한국 때리고 한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충격도 안 된다고 봐요. 왜? 북한 자체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앉아가지고 뭐 북한 비위 맞추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요 문제 관련돼 가지고 하나 붙여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하다 좀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소득이 지금 되지도 않겠죠. 기본소득 자체가 좀 궤변이라 보는데 만약에 기본소득에 비슷한 거로 오고 그게 전국민 고용보험에 기본소득 이렇게 왔을 때는요. 아까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자, 대한민국 야, 저 가계부채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가도로 많은데 위험한데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국가부채 왜 이렇게 빨리 늘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시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니 그냥 다시 어마어마하게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그널이냐 한다면 아 얘네들은 부채 관리 할 수 없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마치 2007년 8년 경우가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 잘 나갔습니다. 그 나라요? 그냥 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재정 흑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가 세계 경기가 휘청하니까 이게 그냥 2009년부터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내려앉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면 세계 경기가 위축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 들어가지고 얘는 우리랑 똑같아. 현재와 같아. 우리 한국 현재와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좌파 복지 파퓰리즘이 득세를 하면서 재정이 걷잡없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걔들이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 경우는 2008년 가지고 세계 금융위기인데 얘네들한테 그리스나 스페인한테는 세계 금융위기로 익히는 게 아니고 재정위기로 익혔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발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읽고 대한민국에서는 재정위기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 하기 나름이다. 정부가 단호하게 그걸 판단한다면 리스크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정부가 들어가지고 위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자본 떠나는 이미 그런 조건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 대북 리스크도 사실은 정부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리스크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그 통미봉남이죠. 그게 이제 북한의 오래된 그러한 과제였는데 이 정부가 그것을 이제 손을 들어줬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우리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말 그 맞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북한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버렸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북 관련된 레버리지는 이제 현저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 없는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 없는 그러한 제3의 처지로 전락이 됐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 코로나 정치와 맞물려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고조성에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압적인 언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북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현재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뿐더러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대남 전략, 또 대미 전략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여겨지고요. 이것의 해결책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 일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 일은 뭐냐? 결국은 미국이 얘기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동참을 해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키우는 수밖에 없고, 현재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와 정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이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은 뭐였냐? 이거 단호한 조치로서 현재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북한의 왕조 국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그 주민들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주고 북한의 주민의 풍요를 우리가 보장해주고 그럼으로써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국적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호한 신호를 북한 그 정권에게 줄 필요가 있고,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왕조는 계속해서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시그널을 줌으로써 저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중관계 또 대미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이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이것이 파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지난 3년간의 이 현재의 정부 정책, 대북 정책과는 달리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단호하게 북한 정권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